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동현 씨 논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금까지 조동현 씨 논란이 이어져야 되는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에 조동현 씨가 공동선대위원장 그 자리 사퇴를 했잖아요. 왜 근데 지금까지도 이 논란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이 논란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동현 씨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논란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목적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현재 지금 그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극악무도한 인간이 이 사건을 계속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군지 같이 한번 보시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분열되는 느낌이 있었고 내용도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어림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시 윤석열이 치고 나가고 있고 다시 이재명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의 악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점점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유시민입니다. 분명히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책 쓰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더 이상 정치 평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방송 출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제 더 열심히 정치 평론을 하겠다, 더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동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당 쪽에서 비장의 카드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카드를 지금 쓰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유시민이 지금 활동한다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민정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고민정이 홍준표 의원이랑 계속해가지고 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례한 발언까지도 홍준표 의원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한테 그거를 질문할 시간이 아니라 고민정 의원은 스스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낙선시킬 수 있을까? 그거부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고민정 의원에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민정 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을까? 그거부터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시동을 거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낙선운동 벌써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한창 지금까지 조동현 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번에 고민정이야 뭐라고 합니까? 나도 엄마기 때문에 조동현의 감정이입이 된다. 조동현 씨 잘못 없으니까 사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도 엄마기 때문에 조동현 씨 상태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 더 이상 조동현 씨는 사과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고민정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로써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민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두고 계시는 어머니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자식이 멀쩡히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자식에게 너는 내가 원해가지고 의도해가지고 갖게 된 아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동현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원해가지고 의도해가지고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와 상의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도무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엄마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되냐라고 아이와 상의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식의 상처를 입었을까? 정말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 욕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위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런 짓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패륜 쪽이라도 이런 식의 패륜적인 정당이 있나 싶습니다. 사실상 없는 이야기까지 과장하고 지어내가지고 조동현 씨를 지금 영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에 법률지원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감동을 받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조동현 씨가 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민정 씨도와 마찬가지로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지금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조동현 씨한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가 누군지 그 사람을 우리가 밝혀내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 현재 언론사들이 조동현 씨 사건의 가해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을 한 거, 그거 자체가 폭력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동현 씨한테 2차 가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지금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억지로 알아내겠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2차 가해인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조동현 씨가 왜 도대체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기를 원치 않냐? 그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조동현 씨가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해가지고 얻게 된 아이가 아니다, 이거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을 할 수가 있냐?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도에 다음 같은 법이 제정이 되면서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동현 씨가 아이를 낳았던 게 2011년도 5월달쯤 아니었습니까? DNA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되니까 충분히 그 범인이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죠. 그러면은 DNA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있죠. 누굽니까? 아이가 DNA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현 씨가 얘기하는 게 분명히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DNA, 그 DNA에 친아빠의 DNA가 있을 테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금방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 같은 거를 알고 있고 심지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동현 씨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냐, 정말로 원치 않은 아이를 갖도록 만들었던 그 천하의 나쁜 인간이 누구냐,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의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한테 있는 겁니다. 조동현 씨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범인이 누군지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언론사들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고발한 사람 강용석 변호사를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조동현 씨가 뭐라고 했는데 원치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신고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조동현 씨가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길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때 당시 조동현 씨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폐쇄적인 군대 분위기 때문에 신고할 염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애당초 조동현 씨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폐쇄적인 군대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원했기 때문이다, 공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동현 씨가 했던 얘기처럼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친구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의 의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고발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죠.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상처가 될 것은 뻔한데 이 아이는 내가 의도해가지고 갖게 된 아이가 아니다, 이런 사실은 공개하고 정작 그 사건에 대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기는 원치 않는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번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가 질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민정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인지 아니면 아이가 지금 피해자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